여보, 오늘도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죠. 그날 점쟁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인 주변에 남자가 붙어 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됐고 주말에 특히 심하다. 준호는 차를 몰고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강남 초고층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그곳에서 준호는 눈물 흘리며 차에 기댄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는 GPS 추적 앱이 켜져 있었고 위치는 23층 2307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회식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40대 중반의 여성 사업가였는데 매우 성공한 분이었죠. 회식이 끝날 무렵 그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대표님, 시간 좀 있으시면 제가 요즘 다니는 곳에 같이 가실래요? 저는 당연히 술 한 잔 더 하는 곳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데리고 간 곳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점집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을 올라가니 묘한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 안 믿는 편인데요. 아이고, 저도 원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할머니가 정말 신기하게 맞춰요. 사업운도 한번 봐보세요. 점쟁이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죠. 거래처 대표가 먼저 사주를 보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손 좀 봅시다. 점쟁이는 제 손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그 시선이 워낙 강렬해서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어휴, 이게 뭐야. 집안의 음기가 너무 짙어. 점쟁이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음기요? 저희 집 분위기는 괜찮은데요. 아니야. 여기 보이는 게 분명한데. 부인 주변에 남자가 붙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설마요.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점쟁이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됐어. 그것도 주말에 특히 심해. 자꾸 외출하지 않아? 일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3개월 전부터 아내 유진이가 주말마다 외출이 잦아졌거든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한다며 토요일마다 나가곤 했습니다. 조심해, 정말로. 이 상황을 방치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 특히 다음 주 토요일, 그날 조심하라고. 점집을 나오면서 거래처 대표가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점쟁이들이 원래 불안하게 만드는 말 잘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점쟁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는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회식 어땠어? 응, 괜찮았어. 근데 유진아, 이번 주말에 뭐 약속 있어? 토요일에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한대. 유진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재빨리 바꾸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뭔가를 감추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점쟁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주말에 특히 심하다. 다음 주 토요일을 조심하라. 모든 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유진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새로 산 듯한 고급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최근에 산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그 가방 새로 샀어? 응. 아, 이거? 저번에 클라이언트 분이 선물해 주신 거야.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다고. 클라이언트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다. 조금 이상했지만 프리랜서 세계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였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유진이의 SNS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페에서 작업 중이라는 사진이었는데 창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보이는 전망이었는데 그 각도는 강남 테헤란로 쪽이 분명했습니다. 유진이는 평소 홍대 쪽 작업실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왜 강남까지 간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사진 속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이었습니다. 2개였습니다. 혼자 작업한다면서 왜 커피가 2잔일까요? 저는 그 사진을 캡처해뒀습니다. 그리고 역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카페는 강남역 근처 한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초고층 오피스텔이었죠. 그날 저녁 유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작업했어? 응, 홍대 작업실.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프로젝트 많이 바빠? 응, 좀 바빠. 특히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게 있어서. 토요일이었습니다. 점쟁이가 조심하라던 바로 그날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금요일 밤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토요일인데 나 사무실 일 좀 보고 올게. 저녁에 보자. 응, 알았어. 나도 미팅 있어서 낮에 나갈 거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파운데이션부터 아이섀도우, 립스틱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죠. 오늘 중요한 미팅이야? 응, 좀 큰 프로젝트라서.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유진이는 옷장에서 새로 산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마치 데이트를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렸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유진이가 나간 후 저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차 키를 들고 나섰습니다. 제 차는 유진이도 모르는 중고차였습니다. 최근에 회사 업무용으로 따로 구입한 거였죠. 미행하기에 완벽했습니다. 유진이의 차는 예상대로 홍대 쪽이 아닌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대로를 지나 테헤란로로 접어들더니 한 초고층 오피스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몇 대 뒤에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은 넓고 어두웠습니다. 유진이는 B층 구석진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유진이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백미러를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향수를 꺼내 목과 손목에 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완벽한 데이트 준비였습니다. 유진이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유진이가 들어갔습니다. 층수 표시를 보니 23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23층으로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죠.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면 1층 카페에서 만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오피스텔 위층까지 올라간 걸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죠. 오후 2시 30분. 미팅치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화장실에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차장을 걷는데 갑자기 옆 구역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검은색 BMW에 기댄 여성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일에 끼어드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그 여성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괜찮으세요? 여성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GPS 추적 앱이 켜져 있었고 지도 위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위치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죠. 23층 2307호. 아, 네. 괜찮습니다. 여성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기 23층에 누가 있으신가요? 그 말에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지금 저 위에 있습니다. 23층에요. 순간 정적이 흘렸습니다. 여성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당신 아내가 디자이너예요? 네.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박유진이라고.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제 남편이 최근에 자주 언급한 이름이에요. 투자 검토 중인 회사의 디자이너라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계속 칭찬했죠.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진이가 말했던 중요한 클라이언트. 새로 맡은 큰 프로젝트.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뭐하니 카페라도 갈까요? 네, 그러죠. 우리는 오피스텔 1층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주문을 마친 후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현이에요. 35살이고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39살이고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연 씨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GPS 추적 앱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 전부터 남편 행동이 이상했어요. 주말마다 골프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는데 돌아올 때 골프 친 흔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옷에서 골프장 풀 냄새도 안 나고 일광 화상 자국도 없고. 그래서 추적 앱을 깔으신 거군요. 네. 남편 몰래 핸드폰에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로 오더라고요. 이 오피스텔로요. 지연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강태윤이에요. 벤처캐피털에서 투자 심사 일을 하죠.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 유진이와 결혼한 지 8년인데 최근 3개월 동안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3개월? 우리 남편도 정확히 3개월 전부터 이상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같은 토요일,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최근에 아내분이 명품 같은 거 받은 적 있나요? 네. 한 달 전쯤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선물했다면서요. 지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우리 남편이 산 거예요. 제가 남편 카드 내역 확인했거든요. 한 달 전 강남 백화점에서 여성 명품 가방 구매 내역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받은 게 아니었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이 오피스텔은요? 태윤 씨가 빌린 건가요? 네.
제가 남편 회사 법인카드 내역도 확인했어요. 3개월 전부터 이 오피스텔 월세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투자 검토용 임시 사무실이라는 명목으로요. 법인카드로요? 그럼 횡령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회사 돈으로 불륜의 공간을 마련한 거죠. 지연 씨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스크린샷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150만 원. 강남 백화점 명품관 380만 원. 청담동 레스토랑 45만 원. 제주도 리조트 180만 원. 제주도요? 네. 지난달에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었어요. 부산 쪽 스타트업 미팅이라면서요. 근데 실제로는 제주도에 갔더라고요. 법인카드 내역에 제주도 리조트 결제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유진이도 지난달에 디자인 컨퍼런스 참석한다며 사흘 동안 집을 비웠었죠.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주도에 있었던 겁니다. 제 아내도 지난달에 부산 간다고 했어요. 컨퍼런스 참석한다면서요.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우리 배우자들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더 모아야죠. 지금 당장 올라가서 문을 두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감정적인 대응이에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맞아요. CCTV 영상이나 출입 기록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저 위에서 두 사람이 뭘 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어떻게요? 일단 오늘은 두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우리는 각자 차로 돌아가 대기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23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에서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유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주차장을 걷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옷매무새도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유진이는 차에 올라 백미러를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꾸미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 씨였습니다. 준호 씨, 우리 남편도 방금 나왔어요. 5분 전에요. 네. 제 아내도 방금 차에 탔어요. 그럼 두 사람이 함께 3시간 넘게 저 위에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네요. 준호 씨,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가 확인할 게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는 유진이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간 후에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내에게 정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왔어? 일 잘 봤어? 응. 너는 미팅 어땠어? 좋았어. 클라이언트 분이 만족해 하셨어. 유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에 익숙해진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유진이를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8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지연 씨는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준호 씨, 제가 주말 동안 확인한 게 있어요. 무엇을요?
남편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뽑아봤어요. 최근 3개월치요. 지연 씨는 노트북을 열어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수십 개의 결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피스텔 근처 레스토랑에서 결제가 있어요.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로요. 금액도 매번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예요. 두 사람 분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건 백화점 내역인데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 구매 내역이 계속 나와요. 한 달에 한두 번씩요. 전부 제 아내가 받은 거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연 씨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남편 서재를 뒤져봤어요. 숨겨놓은 파일함에 있더라고요. 계약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임차인 강태윤. 계약 기간 6개월. 월세 150만 원. 계약 시작일은 정확히 3개월 전이었습니다. 준호 씨,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 남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공간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네. 충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불륜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건 회사 돈을 횡령한 거고요. 이건 단순 불륜을 넘어서 범죄네요.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게 어떨까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탐정사가 있어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곳인데 평판이 좋대요. 그럼 연락해 보시죠. 지연 씨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경력 15년의 베테랑 탐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화요일 저녁 우리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빌딩 5층에 있었습니다. 탐정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떤 케이스신가요? 배우자 불륜 조사입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해요. 탐정은 노트북을 켜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 다 배우자 불륜인가요? 네. 그런데 특이한 게 저희 배우자들이 서로 불륜 관계예요. 탐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흥미롭네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 오피스텔에서의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연 씨가 확보한 법인카드 내역과 계약서도 보여줬죠. 탐정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이미 상당히 확보되셨네요. 제가 추가로 해드릴 수 있는 건 현장 사진과 영상 촬영, 그리고 오피스텔 출입 기록 확보예요. 출입 기록도 가능한가요? 네. 관리사무소와 협조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불륜 조사는 충분한 사유가 되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2주 기본 패키지가 300만 원입니다. 증거 사진과 영상, 출입 기록, 그리고 최종 보고서까지 포함이에요. 저희가 반반 나누죠. 제가 지연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탐정은 다음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 시작이네요. 네. 끝까지 가봐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저녁 먹었어? 응, 회사 일 보느라 좀 늦었어. 곧 들어갈게.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도 저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금요일 밤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또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 또 토요일에? 응.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주말에도 만나야 한대.
그래. 알았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탐정이 모든 걸 촬영할 거라는 것도요. 토요일 아침 유진이는 또다시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하이힐까지 신었습니다.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유진이가 나간 후 저는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저도 1시간 후에 오피스텔 근처로 향했습니다. 탐정과는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오피스텔이 보였습니다. 탐정에게서 사진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유진이가 주차장에 도착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또 다른 사진이 왔습니다. 강태윤이 도착한 사진이었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는 사진도 왔습니다. 유진이는 밝게 웃고 있었고 강태윤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1시간 후 지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사진 받았어요? 네.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죠? 집에서는 피곤하다고 투덜대면서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는 무뚝뚝하면서 저 남자한테는 저렇게 웃고 있네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화가 나면서도 슬프고 억울하고 모든 감정이 다 섞여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힘내요. 탐정은 2주 동안 완벽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피스텔을 찾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나는 장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장면, 그리고 저녁 무렵 함께 나오는 장면까지요. 가장 결정적인 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받아낸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두 사람이 함께 2307호에 출입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우리는 다시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최종 보고서입니다. 사진 85장, 영상 12개, 그리고 출입 기록 12주치가 들어 있습니다. 지연 씨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선명한 사진들이 연대기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탐정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네요. 제가 답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탐정이 노트북을 열어 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뭔가요? 지난주 토요일에 두 사람이 오피스텔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대화 내용 일부를 녹음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유진이와 강태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음질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태윤 씨 목소리였습니다. 좀 더 시간을 벌어야죠. 준호는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아.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당신 승진하면 그때 이혼하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 유진이가 저와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지연 씨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승진? 우리 남편 다음 달에 이사 승진 심사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이 승진 후에 이혼하고 재혼할 계획이었던 거네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네.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탐정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 씨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준호 씨, 저희가 바보였네요. 배우자들을 믿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저희 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지연 씨, 우리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맙시다.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어떻게요?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증거를 들이밀고 모든 걸 끝내는 거죠. 지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이번 토요일에요. 네. 이번 토요일에 끝냅시다.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소음 민원을 이유로 2307호를 방문하겠다고 말이죠. 관리사무소장은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오세요. 제가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금요일 밤 유진이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미팅 있어. 응. 알았어. 저는 이번에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토요일 아침 유진이는 평소보다 더 공을 들여 화장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꺼내 입고 귀걸이까지 착용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유진이가 나간 후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탐정이 만든 증거 파일을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출력한 사진들도 봉투에 넣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지연 씨와 오피스텔 앞에서 만났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끝까지 가봐야죠. 우리는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사무소장이 마스터키를 챙겨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2307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사무소장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강태윤이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친 채였습니다. 우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강태윤이 지연 씨를 보며 더듬었습니다. 소음 민원 때문에 왔습니다. 사무소장이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강태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유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든 채였죠. 저를 보는 순간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준호? 왜 여기? 앉아, 유진아.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설명 좀 해봐. 네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설명해봐. 유진아. 유진이는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오해?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온 게 오해야? 지연 씨도 강태윤을 쏘아봤습니다. 당신 회사 법인카드로 이 오피스텔 월세 낸 것도 오해예요? 강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저는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승진 후에 이혼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유진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8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강태윤도 지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건 알아요? 그럼 왜 했어요? 7년 동안 날 속이면서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사진들이 두 사람의 죄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데? 태윤 씨가 우리 회사에 투자 검토차 왔었어. 미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그래서?
투자 검토하다가 침대까지 간 거야? 유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지연 씨가 강태윤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집에서는 피곤하다며 말도 제대로 안 하더니 여기서는 저렇게 다정하게 굴었어요? 미안해. 지연아. 미안하다고 다해요? 법인카드로 월세 내고 명품 사주고 제주도 여행까지 갔으면서요? 강태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8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유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잖아. 대화도 줄어들고 서로 바빠서 신경도 못 쓰고.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아니, 변명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지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똑같은 말 하겠죠?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 대화가 줄었다. 그런 핑계 말이에요. 강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사이도 그랬어. 그래서 바람 피워도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힘들면 대화를 하든지 상담을 받든지 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가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변호사한테 미리 작성해 달라고 했어. 유진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혼? 당연하지. 이 상황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준호야.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대화 좀 하고. 대화? 지난 3개월 동안 너는 나한테 거짓말만 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거야? 지연 씨도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합의서 여기 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지연아.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애기 좀 하자. 애기? 당신이 다른 여자랑 놀아날 때는 생각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애기해요? 강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둬요. 법인카드 횡령건은 회사에 알릴 거예요. 뭐? 지연아, 그건 당연하죠. 회사 돈으로 불륜 공간 마련하고 명품 사주고 여행 다녔으면 횡령 아니에요? 강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그건 제발. 당신 잘못이에요. 책임지셔야죠. 저도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 청구할 거야. 변호사가 그 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했어. 5천만 원? 응. 불륜 기간이 3개월이고 증거가 명확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대.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저 남자랑 시간 보낼 때 나는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어. 관리사무소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여기서 오래 계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나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일주일 안에 서명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 주소는 서류에 적혀 있어. 준호야.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연 씨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연 씨. 괜찮으세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근데 해야 할 일은 했네요. 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에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준호 씨,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지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요. 7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렇게 쉽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이렇게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맞아요. 모르고 평생 살았으면 더 끔찍했을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준호 씨,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으세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지연 씨는요? 저는 수요일이요. 같은 변호사 사무실로 갈 거예요. 그럼 결과 나오면 공유해요. 네. 그렇게 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 오피스텔에 그대로 있거나 어디 다른 곳으로 갔겠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프로포즈하던 날의 떨림, 결혼식 날의 행복. 모든 게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상담실로 들어가니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대표님이시죠?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료는 미리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꼼꼼히 검토해 봤는데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사진 증거, 영상 증거, 출입 기록,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이 정도면 법정에서 100% 승소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분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연 수입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위자료는 4천에서 5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불륜 기간이 3개월이고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상간남한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상간자 책임도 청구 가능합니다. 상간남이 투자심사역이라고 하셨죠? 경제력이 있으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정도요? 7천에서 8천 정도 예상됩니다. 특히 법인카드 횡령 부분이 가중 요인이 되거든요. 횡령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회사에 알리셔야 해요. 회사가 고소하면 형사사건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직접 알려야 하나요? 아니요. 상간남의 배우자분이 알리시는 게 맞아요. 부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에요.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도 해야 하나요? 네.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반반 나눠야 해요. 불륜과는 별개예요. 집은 제 명의인데요. 결혼 전에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요. 결혼 후 3년 뒤에 샀습니다. 그럼 분할 대상이에요. 하지만 유책 배우자이니 비율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상대방이 합의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로비에서 지연 씨를 마주쳤습니다. 준호 씨,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네. 방금 끝났어요. 지연 씨는 내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정이 당겨졌어요. 지금 들어가야 해요.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뭐? 우리 만나서 애기 좀 하자. 제발. 할 애기 없어. 제발 한 번만. 제발.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집 근처 카페에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때 보자. 고마워. 준호야.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만나서 뭘 얘기하겠다는 걸까요? 용서를 빌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 조건을 협상하려는 건가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하니 유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척해 보였습니다. 왔어? 응.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뭐 얘기할 건데? 준호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정신 차릴게. 유진아.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복구가 안 돼. 나는 이제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시간을 줘. 내가 천천히 다시 믿음을 쌓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이혼하는 거로. 유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마음이 약해서 그랬어. 태윤 씨가 자꾸 좋은 말 해주고 관심 보여주니까 그만. 그게 변명이 돼? 결혼한 사람이면 그런 유혹을 뿌리쳐야지. 나도 알아. 내가 바보 같았어. 근데 이혼까지는 너무해. 너무한 건 너야. 3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랑 만난 게 너무한 거지. 유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해. 그럼 빨리 끝날 수 있어. 위자료가 너무 많아. 5천만 원은 너무 많다고. 증거가 확실하니까 법원 판결 받으면 그대로 나올 거야. 합의하면 조금 줄여줄 수도 있어. 얼마나? 4천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은 6대 4로. 내가 6, 너가 4. 유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다음 주까지 서명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 응.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준호야.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정말 미안해. 행복하게 살아. 너도.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상대방이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조건대로 위자료 4천, 재산 분할 6대 4로요. 빨리 끝났네요.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한 달 안에 이혼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지연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씨, 우리 남편도 합의했어요. 위자료 7천에 재산 분할 7대 3으로요. 잘 됐네요. 그리고 회사에도 알렸어요. 법인카드 횡령건요. 어떻게 됐어요? 일단 징계위원회 열렸고 대기 발령 났대요. 형사고소도 검토 중이래요. 자업자득이네요. 맞아요.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남남이 된 겁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유진이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옛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신혼 때 찍은 사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 한때는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사진들을 버리려다가 결국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완전히 지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회사 일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면 아픈 기억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직원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 씨? 고개를 들어보니 지연 씨였습니다. 지연 씨? 여기 어떻게? 저도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저도요. 한 달 전에 이사 왔습니다. 우연이네요. 지연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일하면서 지내요. 지연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힘들어요.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요. 저도요.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이혼한 거요. 그냥 살았으면 평생 속았을 테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준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어차피 혼자 먹을 거였어요. 우리는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태훈 씨는 어떻게 됐어요? 회사에서 징계받고 그만뒀대요. 다른 회사 구하기도 힘들 거래요. 횡령 기록이 남아서요. 자업자득이네요. 맞아요. 유진 씨는요? 프리랜서라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 여행권 때문에 업계에서 소문이 좀 났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당연한 대가죠.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 씨,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겪은 일이 나쁜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어떤 의미에서요? 진짜 모습을 일찍 알게 된 거잖아요. 10년, 20년 후에 알았으면 더 큰 피해였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8년도 아깝긴 하지만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로 만난 것도 위로가 됐어요. 혼자였으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요. 지연 씨가 있어서 힘이 많이 됐어요. 지연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앞으로도 가끔 만나면 안 될까요? 친구로요. 물론이죠. 저도 좋아요.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만났습니다.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전시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끼리 편안한 만남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아픈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고 미래를 생각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누군가를 믿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요. 7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배신당했는데 누굴 믿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죠. 준호 씨, 우리 힘내요. 앞으로 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믿어요. 한편 유진이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만 했습니다. 더 이상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강태훈도 지연 씨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었대요. 하지만 지연 씨는 거절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지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시 시작해봤자 또 배신할 거예요. 맞아요.
한번 바람 핀 사람은 또 피워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잘 풀려서 새로운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직원들도 늘리고 사무실도 확장했습니다. 지연 씨도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팀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갔죠. 축하해요. 지연 씨. 고마워요. 준호 씨도 투자 유치 축하해요. 우리 둘 다 잘 되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짐을 덜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는 축하 겸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그러게요. 6개월 전만 해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요. 근데 우리 잘 이겨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요. 지연 씨 덕분이에요. 저도 준호 씨 덕분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50명을 넘어섰고 매출도 전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충실했습니다. 지연 씨와는 여전히 자주 만났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픔을 함께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죠. 어느 가을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 요즘 행복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도요. 이혼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우리 강해졌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요. 맞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준호 씨,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친구로만 지내기엔 아까운 것 같아요. 저는 지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준호 씨한테 호감이 있어요. 함께 있으면 편하고 행복하거든요. 저도요. 지연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조심스럽게요. 천천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가봐요. 지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변화했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요. 하지만 서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알기에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지연 씨를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남산 타워가 보이는 루프탑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지연 씨가 감탄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요.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저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지연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지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저도 준호 씨와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산을 걸으며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최악의 상황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줄은요. 인연이었나 봐요. 나쁜 일을 통해 만났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거죠. 맞아요. 전화위복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점쟁이를 만났던 그날.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그때. 점쟁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부인 주변에 남자가 붙어 있다. 조심하라.
그 경고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거짓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제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강릉에 갔습니다. 정동진 해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올해는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행복한 미래를요. 네, 함께요. 햇살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유진이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행복하게 살아. 미안해.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나도 잘 살게. 너도 행복해. 그리고 유진이의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낸 겁니다. 지연 씨도 강태윤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지연 씨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의미 있는 장소였으니까요. 지연 씨, 우리 결혼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요. 지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은 가을에 올렸습니다. 작은 규모로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됐으니까요.